앞으로의 정답은 4.4분면. 저자반 존스는 지구온난화에 대항하고 그린 경제를 더욱 키워서 훨씬 많은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게 하려면 네 번째 4분면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린 경제가 단지 부자들의 소비 취향 문제가 아니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돈을 벌고 저축할 수 있는 차원이 되면 그 무엇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이 나라는 경제를 살리면서 지구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이중의 도전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4.4분면을 이용한 환경 문제의 해결책.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지속 가능성 5가지 범주인 에너지, 식품, 폐기물, 물, 교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에너지. 그린 경제의 핵심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다. 그 일이 제대로만 된다면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미미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며, 수입 석유로부터 또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환경오염 탓에 급속히 증가하는 질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수백만 개의 그린칼라 직업도 창출할 것이다. 가장 깨끗한 에너지란 우리가 지나치게 똑똑해서 전혀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에너지를 말한다. 우리는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고 설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가정과 사무실에서 냉난방을 하고 조명을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한다. 연비가 낮은 차량을 운전하는 일은 논의로 하더라도 말이다. 한편 도시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미국의 각 도시는 재생에너지의 의무비율 할당제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구매에 대한 높은 목표를 세움으로써 도시는 태양과 풍력, 그 밖에 다른 재생전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여기에 따르는 일자리 수요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식품. 1990년대 미국 국민 한 사람당 몸무게가 평균 4.5kg씩 늘어난 결과 항공업계는 연간 3억 5천만 갤런의 연료를 추가로 소모했다. 다수가 모르는 사실이긴 하지만 식품 시스템은 귀중한 자원을 소비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생산 과정에서부터 전 지구적으로 유통되기까지 어마어마한 탄소 발자국을 생성한다. 무역 및 식품 안전 전문가 아누라다 미탈은 식품이 화석연료 운송수단에 의해 이동되는 터무니없는 거리를 지적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생식용 포도의 2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생식용 포도의 최대 생산국이죠. 캘리포니아산 가공토마토의 절반이 캐나다로 수출되는데 미국은 매년 3,600만 달러의 캐나다산 가공토마토를 수입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거예요. 국가나 환경에 유익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식품 시스템에 숨겨진 진짜 비용은 수자원 오염을 포함해 화학약품 유출, 공장식 농장 폐기물, 살충제 중독, 목축과 농경지 경작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표토 유실과 토지 오염, 식품업을 규제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정부기관 사업, 연방정부의 농업보조금, 화학비료와 제초제 제조에 쓰이는 원유, 식품 가공과 운송에 쓰이는 석유, 장거리 수송을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 및 식품 포장 등도 포함된다. 이 비용을 모두 합친 진짜 비용은 연간 400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실제로 굶주리고 있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식품 공급이 불안정한 가정에 속하는 미국인은 2280만 명의 어른과 1260만 명의 아이를 포함해 모두 35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지역에는 변변한 슈퍼마켓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은 치토스나 스니커즈를 판매하는 주류 판매점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가격보다 30에서 70% 비싼 값을 주고 물품을 구매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전국 어디에나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은 이곳에도 있다.
미국은 당뇨나 심장병 같은 식생활 관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연간 7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식품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식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농약, 무비료, 무방부제, 유기농 식품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소비자와 식품업자, 동물과 토양과 물에 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윌리엄스는 몇 제곱마일에 달하는 총 8만여 개의 공지에다가 추가로 수천 개의 평면 지붕과 뒷뜰을 합하면 시카고시에 필요한 식량의 40에서 50%를 조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으로 4만 2천 개의 정규 직업이 탄생하리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시정부와 주정부는 로컬 푸드를 장려하고 쓰레기 무배출을 지원하며 재생에너지를 후원함으로써 그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 가벼운 한 끼의 식사에도 각각의 식품이 접시에 오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동했느냐에 따라 엄청난 양의 탄소가 깃들여 있을 수 있다. 식품의 생산지와 테이블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려고 탄소를 내뿜으며 달리는 트럭의 이동거리는 줄어든다. 따라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식품을 도시 주민이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오염을 줄이고 동시에 지역 농업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로컬 푸드를 지지하는 홍보물에 도시를 위한 식품의 절반은 200마일 이내에서 생산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한 목표는 그렇지 않으면 피폐한 경제와 교외 지역의 확산으로 위협받을 수 있었던 지역 농업을 소생시킬 수 있다. 또한 옥상 정원과 도시 농업의 도입,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도시의 땅을 도시 정원과 농장으로 바꿀 수도 있다. 단순한 로컬 푸드가 아니라 유기농이라면 게다가 호르몬제나 농약도 사용하지 않는 거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폐기물.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0.5파운드의 쓰레기를 버린다. 그리고 미국인 한 명이 쓰레기 한 통을 내놓을 때마다 공장에서는 생산 과정 중에 생기는 쓰레기 70통을 내놓는다. 쓰레기는 공기와 토양과 물과 우리 몸을 다이옥신 같은 유독 화학 물질로 오염시킨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지속 가능하지 않은 환경을 만든다. 몇몇 시와 지자체들은 쓰레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쓰레기 제로 계획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주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 시에서 배출하는 고형 폐기물의 양을 70%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애틀시는 2008년 한 해 배출된 쓰레기의 60%를 재활용했다. 하지만 쓰레기는 여전히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우리는 쓰레기를 현명하게 처리함으로써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명칭을 재활용 기술자로 바꾸고 임금도 더 많이 지불한다면 폐기물 재사용 및 재생 관련 일자리는 그린칼라 직업 성장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톤 단위로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가공하는 일은 소각보다 11배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레오나드는 말한다. 전국 5만 6천 개 이상의 재활용 및 재생센터에서는 이미 110만 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재활용 관련 직종에 입사하면 처음에는 수집, 분류, 운반, 하역 등의 일을 담당하다가 점차 운용관리자 같은 직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폐기물 재생 관련 직종에서는 처음엔 폐품 수집, 분류, 운반, 창고업, 상점 판매 등의 일을 하다가 차츰 창고 관리나 매장 관리의 일로 옮겨지게 된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도 도시가 쓰레기 제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 도시 내에서 구매하거나 사용한 어떤 물건도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된다. 그것은 모든 물건이 다시 쓰이거나 다른 용도로 재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 2020년까지 시에서 배출하는 고형 폐기물의 70%를 절감한다는 계획처럼 도시들은 중간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목표가 높을수록 지역의 재생 및 재활용 산업 분야에서 지역 주민이 일자리를 찾고 사업을 할 기회가 확대된다. 쓰레기 제로 경제는 쓰레기를 줄이고 일자리는 늘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장 두 개가 나란히 이웃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나는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다른 하나는 물건을 해체해 해체한 원료를 가지고 또 다른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여기에서 도시는 두 번째 공장에서 다뤄지는 원료가 그대로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갔을 때보다 2배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물. 푸른별 지구에서 물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물을 좀 더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변혁하면 도시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우려할 만한 점부터 짚어보자. 지구에 있는 물 가운데 오직 2.5%만이 담수인데 그나마 대부분이 얼음이나 눈의 형태로 존재한다. 얼어있지 않은 물은 주로 지하수로 땅속에서 발견된다. 불행히도 우리가 사는 도시 대부분은 콘크리트처럼 물이 스며들 수 없는 재질로 덮여 있다. 따라서 비가 오면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지표면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채워야 하는 물이 우수로 변한다. 그 결과 대다수 도시는 빗물이 대수층을 미쳐 채우기도 전에 지하수를 빠르게 고갈시킨다. 우수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은 도시 녹지화 사업에 있다. 도시 녹지화는 물론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도 포함하지만 방수제 위에 식물을 심고 그것으로 지붕을 덮는 녹화지붕 사업도 포함한다. 2000년대 이후 도시 내 녹화지붕의 수요가 특히 유럽에서 크게 늘었다. 녹화지붕은 배수로로 들어가는 물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대기를 정화하며 건물을 식히고 지붕의 수명을 연장한다. 빗물을 가두기 위한 건물 구조의 개념은 고대에도 있었다. 트리피플과 시 당국, 카운티 협력업체들은 로스앤젤레스시에 강우량 1인치당 평균 125만 갤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 탱크 6개를 설치했다. 수직홈통, 당구로 알려진 낮은 흙벽, 공성 지표면, 이 모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귀한 물을 조금도 유실되지 않게 해준다. 또한 콘크리트 도로와 다른 포장된 도로들을 물이 스며들 수 있는 도로로 대체하면 많은 도시들이 겪고 있는 수자원 관리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시카고는 엘리웨이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도로 표면을 침투성 있는 재질로 교체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다른 도시들을 앞서고 있다. 도로에서 쓸려 나오는 물을 순환시켜서 도시관계나 소화전 시스템에 활용하는 혁신적인 중수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해짐에 따라 이제 빗물은 오염원이 아닌 귀중한 자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도시들은 재생에너지와 로컬푸드, 쓰레기 감축, 그리고 빗물 관리를 더 높은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지구를 돕고 그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교통. 연료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차에 엄청난 기름을 쏟아붓고 있다. 자동차와 트럭, 항공기는 전체 석유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휘발유 1갤런이 연소될 때마다 28파운드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데 그중 19파운드는 배기관에서 9파운드는 정제, 수송, 급유 과정에서 발생한다. 연방정부는 이 문제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클랜드 소재 아메리카 재연결 및 대중교통 중심개발센터 프로그램 관리자인 샘 짐버만 버그만은 대중교통 산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연방기금이 도로에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전체 이동량의 3% 미만만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동된다. 수치를 10%까지 올릴 수 있다면 대외 석유 의존도의 40%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매년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의 양과 맞먹는다. 대중교통 산업에 대한 투자 실패는 미국 저소득층 인구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전체 미국인 중 빈곤층 하위 20%는 매년 가계 예산의 42%를 차량 구매와 운행, 유지비로 지출한다. 미국인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비율이다. 저소득층 미국인들은 대개 낡은 차량을 소유하면서 예상치 않았던 차량 수리비를 지출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법률과 도시계획법을 활용해 도시의 기능과 설계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2030년이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지금보다 50%가 증가한 수치다. 과거에는 중심에서 외곽으로 도시가 팽창해 나가는 것에 정부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팽창 현상의 결과는 끔찍했다. 사람들이 모두 차를 갖게 되면서 사회 구조가 파괴되었고 지구온난화와 기후재앙을 초래했으며 농경지와 녹지 공간도 파괴되었다. 해결책은 대중교통 중심의 발전이다. 이것은 걸어 다닐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혼합형 도시마을의 창조를 뜻한다. 도시에서 사람들은 집과 상점과 오락시설과 회사를 걸어서 가거나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갈 수 있다. 도시들은 안을 채우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도시계획법 및 관련법 위반자들은 초고도 밀집도를 추구해야 한다. 고속도로 건설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는 일자리 8만 개가 생기고 대중교통 운영에 추가로 10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보다는 대중교통 사업에 지역 일자리와 장기 일자리가 더 많이 생성된다. 경영에 필요한 한마디. 3P 기업이란 이익, 지구, 사람을 모두 추구하며 사업하는 기업들이다. 아메리카의 원래 주민들은 지혜를 알았고 그들을 침략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려 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땅을 물려받지 않소. 땅이란 우리 자손에게 빌린 것이오. 땅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소. 우리가 땅에 속해 있는 것이오. 그들의 지혜를 되찾기, 그들의 지혜를 인정하기. 그것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과업의 첫걸음이 되리라. 저는 피와 땀과 눈물밖에 바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최악의 고난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나는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승리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길고 험난할지라도 승리입니다. 승리 없이는 생존이 없기 때문입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실행하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두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이라도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데 앞장서는 일만 한 것이 없다. 멋진 사례와 재미있는 통계. 오늘날 할렘이나 워싱턴 DC 등에 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방글라데시나 가나 국민보다 못하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했다. 예를 들어 1769년에서 1890년까지 100년 조금 더 되는 기간에 캘리포니아의 인디언 인구는 31만 명에서 1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다.